냉장고에 플라스틱 통이나 지퍼백, 비닐봉지를 사용한 사람들의 경우 치매라던가 파킨슨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폐에 박혀서 폐암이라던가 위암, 대장암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미세 플라스틱 가루가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발암물질을 그대로 입에 털어 넣는 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 플라스틱은 이 숫자에 따라서 확인이 가능해요. 혹시 냉장고 안에 음식들 어떻게 보관하고 계시나요? 보통은 플라스틱 반찬통이라던가 비닐봉지나 지퍼백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집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이런 보관 용기에서 여러 가지 발암물질들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세요? 주방에는 그대로 방치하고 사용하면 알러지라던가 아토피, 비염, 치매,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방용품 중에서 꼭 바꾸셔야 될 거 몇 가지 설명드려 볼게요. 냉장고를 열어보면 플라스틱 반찬통이나 지퍼백 아니면 비닐봉지 같은 걸로 음식 보관 많이 하시잖아요. 플라스틱 반찬통이 몸에 안 좋은 이유를 설명할 때 제일 중요한 단어가 프탈라이트입니다. 프탈레이트는 딱딱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플라스틱이 원료로 들어가는 장난감이라던가 바닥재, 식품 용기, 화장품, 생활용품을 만드는데 널리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프탈레이트, 바로 환경호르몬의 대표 주자인데요. 내분비 장애나 성장 발달 장애를 일으키고요. 신경 독성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에게는 소아암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 B군 발암물질로 규정이 돼 있어요. 이 프탈레이트,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반찬통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가열한 것도 아니고 그냥 차가운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게 사실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순천향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는 3,300명을 대상으로 소변의 프탈레이트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냉장고에 플라스틱 통이나 지퍼백, 비닐봉지를 사용한 사람들의 경우 소변의 프탈레이트 농도가 37%나 높게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을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에는 비스페놀 A라는 환경 호르몬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비스페놀 A는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비만이라던가 당뇨,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독물질이 포함된 플라스틱 반찬통에는 음식을 오래 보관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뭘 쓰면 좋을까요? 냉장고에 음식을 오래 보관할 때는 스테인리스나 아니면 유리로 된 밀폐 용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스테인리스 제품을 만들 때 광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연마제입니다. 이 연마제의 주 성분이 탄화규소인데요. 탄화규소는 흡입했을 때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2A군 발암물질이에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스테인리스 제품은 탄화규소 대신 다른 물질을 사용해서 연마를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요. 중국산이라던가 해외에서 직구한 제품들의 경우에는 탄화규소가 함유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셔서 첫 번째 사용하기 전에요. 일단 식용유로 한번 잘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물에다가 식초를 몇 방울 넣고 잘 삶아주시면 이 연마제가 완전히 제거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2006년부터 모든 식품용 플라스틱에 프탈레이트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사용하는 식품 용기는 프탈레이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직구한 제품이라던가 아니면 연식이 오래된 제품의 경우에는 환경 호르몬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비스페놀 A가 포함되지 않은 BPA 프리 마크가 찍힌 제품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이런 제품에는 비스페놀 A만 없을 뿐 BPS나 BPF 같이 비슷한 위험도의 대체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이런 물질들도 비스페놀 A와 비슷한 정도의 악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최근에 만들어지는 플라스틱 제품들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맞지만 완전히 무해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뜨거운 음식이라던가 기름진 음식을 자주 담는 경우에는 플라스틱이 더 빠르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설거지하다가 긁혔다던가 어디 부딪혀서 깨졌다던가 이런 용기의 경우에도 그 안에 있는 유해 물질이 더 많이 용출될 위험이 있어요. 식약처에서 권고하기로는 이런 플라스틱 용기 3개월에 한 번씩은 교체하라고 권고하긴 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필터는 아무리 오래 써도 1, 2년에 한 번씩은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음식 배달시켜 드시고 남은 거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아마도 배달 용기 그대로 그냥 랩을 씌워서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일회용 용기에서는 미세 플라스틱 가루가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한국소비자원이 배달 음식에 사용하는 일회용기를 분석한 실험이 있었어요. 그 결과 5mm보다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일회용기 한 개에서 최대 29개까지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5mm면 눈에도 보일 정도라서 이거는 몸에 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이런 미세 플라스틱, 크기가 작은 만큼 몸속 구석구석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일단 혈관을 타고 뇌에 올라가면 치매라던가 파킨슨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폐 쪽으로 가게 되면 폐에 박혀서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몸에 미세 플라스틱이 계속 축적된다면 폐암이라던가 위암, 대장암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배달 음식을 받아서 그냥 그대로 드시는 건 어떻게 보면 발암물질을 그대로 입에 털어 넣는 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배달 음식을 그나마 건강하게 드시려면 그 상태로 그대로 드시지 말고 사기 그릇에 옮겨서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리고 드시다 남은 음식 같은 경우에도 일회용기에 담긴 상태로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시고요. 스테인리스나 아니면 유리로 된 밀폐 용기에 옮겨 담은 다음에 보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통 집에 찻장이나 아니면 냉장고 열어보시면 언제 구매했는지 모른 오래된 참기름 하나씩은 있잖아요. 이런 기름 열어서 냄새 맡아보면 어떠신가요? 엄청 쾌쾌한 기름 쩐내라고 표현하는 냄새가 나는데요. 이게 바로 산패된 기름 냄새입니다. 기름은 열이나 빛, 아니면 공기와 접촉하게 되면 산패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특히 오메가3의 비율이 높은 기름일수록 산패에 더 취약합니다. 산패된 기름을 자꾸 섭취하면 뇌혈관이 막혀서 신경 전달 능력이 떨어지고 치매의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혈관에 혈전이 더 잘 생겨서 뇌졸중이라던가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질환도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오메가3가 산패되면 과산화지질이 생성되는데요. 이 물질은 신장암이라던가 유방암,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무서운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오래 보관되고 쩐내가 나는 산패된 기름을 그냥 드시는 건 발암물질을 드시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기름의 산패는 열, 빛, 공기랑 접촉하면 이루어지니까요. 이 원인들을 차단해 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열을 피해야 되니까 가스레인지랑 가까운 곳에 보관하시면 안 되겠고요. 권장되는 보관 온도는 10도에서 25도 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갈색병에 보관을 해주셔야 되고요. 빛이 들지 않는 서랍 같은 곳에 넣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공기를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사용하신 다음에 꼭 뚜껑을 닫아서 밀봉해 두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제일 많이 접하는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플라스틱이잖아요. 이 플라스틱의 종류가 정말 많은데요. 플라스틱 용기를 유심히 보면 이렇게 숫자가 붙어 있는 거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아요. 이건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때 분류하기 위해서 종류를 나눠 놓은 건데요. 이 숫자에 따라서 가열에도 좋은 플라스틱이 있고 가열하면 위험한 플라스틱으로 나눠집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중에서 가열에도 안전한 플라스틱은 2번 HDPE 그리고 5번 PP 두 종류밖에 없어요. 아니면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이라는 마크가 있다면 그건 가열해도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플라스틱은 가열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프탈레이트나 비스페놀 A 같은 위험한 환경 호르몬이 방출됩니다. 이런 환경 호르몬에 장기간 노출되면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발달 장애나 성조숙증, 소아암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성인 같은 경우 비만, 당뇨, 신경 독성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아까 2번하고 5번 플라스틱은 가열해도 된다고 했지만요. 이것도 가볍게 데울 때만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 번 고열로 가열했을 때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번 가열하면 무조건 환경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은 가열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뭘 가열할 수 있을까요? 일단 스테인리스 용기는 금속이라서 전자레인지에 넣을 수 없고요. 음식을 빠르게 가열할 일이 있다면 꼭 유리나 도자기 재질로 된 다른 접시에 옮겨 담아서 전자레인지에 돌리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방에서 후라이팬 많이 사용하잖아요. 음식이 달라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처리를 해놨는데요. 후라이팬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겉에다가 테플론이라는 물질로 코팅을 해놨어요. 오래 사용한 후라이팬의 경우에는 이 코팅이 벗겨진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건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해요. 자세히 보시면 뭔가 색깔이 달라져 있거나 조금 긁힌 자국이 있을 거예요. 보통은 설거지를 하면서 철 수세미로 빡빡 문지른다던가 아니면 철제 조리도구에 긁히는 경우에 코팅이 벗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벗겨진 코팅 물질에는 테플론도 있지만요. 테플론을 후라이팬에 붙이는 과불화 화합물도 존재합니다. 테플론은 되게 안정적인 물질이라서 우리가 먹더라도 큰 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접착제로 사용하는 과불화 화합물이에요. 과불화 화합물 중에서 대표적으로 PFOA라는 물질은 1군 발암물질이에요. 고환암이나 신장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몸에 들어오면 4년 이상 나가지 않고 오랫동안 잔류되는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PFOA Free라는 마크가 찍혀서 나오는 제품도 있지만요. 이게 PFOA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을 정도로 미량이 있다라는 의미라서요. 이것도 완벽하게 안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세라믹 프라이팬이나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테플론 프라이팬 같은 경우 코팅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조금이라도 긁힌 자국이 있다면 아깝긴 하지만 바로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음식 포장할 때 사용하는 비닐 랩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고 싶어요. 이 비닐 랩에서도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 있거든요. 비닐 랩은 크게 가정용 그리고 업소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가정용은 폴리에틸렌, PE 재질이고요. 업소용은 폴리염화 비닐, PVC 재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정용 제품에서는 유해 성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업소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딱딱한 PVC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가소제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을 가했을 때 환경 호르몬이 방출될 위험이 훨씬 높아요. 만약에 마트에 가셔서 랩으로 포장된 고기를 그대로 냉장고에 보관한다. 이것도 몸을 생각하면 별로 좋은 행동은 아닌 겁니다.